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를 나는 타고난 복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부귀영화인데요. 부귀영화란 일생 동안 재물과 명예를 취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재물이나 건강, 배우자, 자식 복 등 세상의 모든 복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재물복이 있으면 다른 복이 없거나 명예가 있으면 또 다른 복이 없는 것처럼 오복을 고스란히 다 누리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삶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어떤 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지요. 단지 이 각박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위안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을 물어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평생 먹고 살아갈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즉, 사주팔자에 부합하는 천직을 스스로 선택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직업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기 때문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천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타고난 복록을 무리 없이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크고 작은 재물을 얻거나 쌓아가게 되며 또 사회적인 명예를 얻게 되고 일에 대한 보람, 성취감, 만족을 느끼면서 심신의 안정과 건강,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의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주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대신 자신의 직업을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면서 천직으로 만족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직업의 선택은 자신의 사주팔자와 잘 부합해야 하지요. 먼저 타고난 성격과 기질적인 성향이 잘 맞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인생관이 일치해야 하며 자신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상과 꿈을 나름대로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천직이 의심스럽거나 직업적인 선택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사주적인 직업 방향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업적인 특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주팔자를 통변할 때 대체로 십성 위주로 통변하는데요.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예를 들어 재성이 발달한 사람은 장사나 사업가의 길로 가야 한다거나 관성과 인성이 발달한 사람은 관직이나 회사원으로 가야 하는 등의 단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십성은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의미를 말하는데요. 유동적인 해석을 첨가하지 않으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낮지요. 따라서 십성 분석 이전에 음양의 분포를 기초로 한 음양의 거시적인 관점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사주팔자에서 대세적인 기운이 음양 중에서 어느 방향에 치중되어 있느냐를 먼저 분석해야 하지요. 이때 음양을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요. 모든 음양 오행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양에 치우친 사주라면 기운을 발산하는 양성적인 기질이므로 매사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반대로 음에 치우친 사주라면 만물의 기운을 수용하고 응축시키는 신중한 기질이므로
부정적, 비관적, 사색적, 내성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음양이 모두 갖춰져 있다면 각각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업적인 성격과 사회적인 활동은 월주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내면적인 성격은 일주와 시주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사주팔자를 음양으로 구분할 때는 오행 중 조토와 목화를 양으로 보고 습토와 금수를 음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음양의 관점에서 분류가 끝나면 다음으로는 오행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행 중 목화가 발달한 사람은 성격이 밝고 명랑하며 예의가 바른 반면에, 외향적인 양의 기질이 강해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성급하게 일 처리를 하는 기질이 다분하지요.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화기가 강해져 분노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금수가 발달한 사람은 성격이 차분하고 신중하며 생각이 많은 사람이지요. 내성적인 음의 기질이 강해 매사를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내려는 속성을 지니고, 다소 비활동적이며 천천히 일처리를 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측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갈이를 하게 되는데요. 늘 근심 걱정이 많고 초조하게 생각하며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는 달리 토가 발달한 사람은 항상 중용의 태도를 갖지요. 쌍방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이 뛰어난 반면에,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게 상황을 조절하고 원만하게 하려는 외교력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행을 분석할 때 원천적인 잠재적 가치관은 연주에 나타나고,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의식은 월주에, 성격적인 특징은 일주에, 대외적인 인간관계 형성은 시주에 잘 드러납니다. 물론 음양 오행의 기준만으로는 디테일한 직업적 파악은 어려우므로 좀 더 전문적인 통변이 가미되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적합한 이유와 천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명조는 미월에 태어난 개축일주 남명으로 음양 중 음이 많은 사주이지요. 토기운이 강하므로 스트레스에는 취약하겠지만 사와 정제를 당기는 팔자이니까 조직을 통한 직업이 잘 맞을 것으로 봅니다. 또 식상이 약하니까 의식주나 활동성, 진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관성이 많아서 조직 적응력이 약한데요. 그래서 직업 변동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간의 개수 비견을 두어 재물을 지키는 힘이 약하게 보이고 직장도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인성이 드러나지 않아 과소비를 할 경우도 있고, 극단성이 있어 순간순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직급이나 진급과는 무관한 직장이 좋고, 정적인 일보다는 돌아다니는 일이 잘 어울리는데요. 조율이나 조정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분쟁과 협상을 다루는 업무가 제격입니다. 상하 관계의 체계를 따르는 조직보다는 주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가 좋고, 마케팅이나 교육, 영업 등에도 잘 어울릴 것으로 봅니다. 또 지지의 화계가 있는데요. 종교나 역학, 예술에도 관심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